배관 기능장 실기 꿀팁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 40점, 작업형 6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배관 적산인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평균 점수가 5점에서 15점. 어떤 분들은 빵점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구하기도 힘들고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경험상 2년 내 1년에 2번 시험이니까 총 4번 중에 한 번은 누구나가 20점 이상 득점하게끔 쉽게 출제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때 노리시든지 안 그러면은 적산 점수가 4점에서 5점 득점하신다 보고 실기 작업형 60점 중에 최소한 53점 이상을 득점하신다고 생각하고 실기 작업형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저희 주위 지인들을 보면은 58점, 59점에서 낙방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작품도 어느 정도 만들고 누수도 안 되고 치수도 맞고 이런데도 53점 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번째 합격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4점, 5점 이 점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합격했냐? 2년에 한 번 정도 쉽게 나오는 그 해 17점을 득점해서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합격한 점수가 65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배관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적산 점수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하느냐? 실기 작업형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배관 기능장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적산 점수가 4점, 5점 정도 득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실기 작업형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기 작업형은 55점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55점 득점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치수도 어느 정도 맞고 수압을 걸었을 때 물 안 새고 외관 어느 정도 되고 수평 수직 어느 정도 맞으면은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배관 기능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작업 시작 전과 조립 중 그리고 조립 후 주의사항과 꿀팁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랜지, 유니온, 패킹을 미리 꼭 채워두셔야 됩니다. 왜냐? 패킹을 빼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파이프 커터날 여분을 한 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커터날이 평상시에 내가 쓰던 커터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많이 쓰면은 깨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은 빨리 하려고 이 부분을 평상시보다 많이 감는 수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그럴 때 재수 없으면은 커터날이 깨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꼭 여분을 하나 챙겨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삭류. 배관 절단하실 때 WD 이거는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걸 사용하면은 굉장히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절삭류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냐? 배관 커트 하실 때 그리고 PB 조립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특히 배관 커트 할 때는 힘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이프렌치 여분 보통 350mm 이런 거 작은 거 이런 거 두 개를 가져가시는데 450짜리 요걸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40A짜리 엘보 그리고 여기 40A짜리 반대편에 있는 배관 이런 부분을 조립을 할 때 나사산이 적당하게 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절삭을 평상시보다 조금 작게 했다. 그럴 때는 이 작은 파이프 렌치로 조립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 치수가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조여야 되는데 355로는 힘들다는 거죠. 초장부터 힘을 많이 빼면은 나중에 조립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겠죠. 450mm 파이프 렌치를 하나 더 가져가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용접 전용 장갑. 그리고 용접맨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관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1.1점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낙방하는 분이 58.9점 이선입니다. 용접 전용 장갑입니다. 일반 면 장갑 아닙니다. 코팅 장갑 아닙니다. 그리고 용접맨 꼭 준비하라는 거. 여기에 안전점수가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독관이 3분 정도 들어오는데 그냥 3분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다 맡은 바가 다 있습니다. 한 분은 점수 체크하고 한 분은 안전점수 그런 부분에 점수 체크하고 수험자들 몰래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조립 중에는 작품을 바이스에 걸어서 이렇게도 돌리고 그리고 반대로도 돌리고 이렇게 할 때 도면도 꼭 같이 돌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플랜지 같은 경우도 좌측 우측이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동감 용접 부위와 밴딩 부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조립할 때 움직일 때 도면도 같이 돌려야 돼요. 작품 돌리는 것처럼 같이.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작품 돌릴 때도 도면과 같이 돌려라. 그 첫 번째 플랜지 수직 수평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조립 중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가로 세로 이렇게. 현재 제가 작품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수직 수평. 플랜지 쪽에도 1점에서 3점 점수가 있다는 거. 1점 주려고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를 내지를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치수. 1, 2mm, 2, 3mm 중요하지는 않다. 특히 40A 여기 엘보 용접하고 40A T 부분 이 부분에 나사 절삭이 평상시보다 작게 됐을 때 그때 아무리 조여도 더 이상 조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2, 3mm 정도. 그럴 때는 무시하고 바로 가야 됩니다. 그걸 조정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버되는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mm 무시하라는 거. 그냥 가라는 거. 세 번째, 부싱도 적당히 조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 40에 32 부싱이 있는데 여기 T 부분을 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싱을 잊고 T 기준으로 조립을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조금 더 덜 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누수가 된다는 거. 부싱도 조우고 반대편 T도 조으라는 거. 네 번째, PB감 조립 시 절삭류 가다 금지입니다. 너무 많이 발라서 나중에 작품을 내고 난 다음에 수압을 5kg, 6kg, 7kg 걸 때 이 부분이 쏙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첫째는 수험자가 정확하게 체계를 안 했을 경우하고 두 번째로는 절삭류를 많이 발랐을 때 그럴 때 쏙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적당하게 바르고 체계를 잘 하라는 거.
수압 시험 중 빠질 수 있다. 다섯 번째, 전체 부분 배관과 수평 수직 한 번에 조정. 작품을 조립할 때 배관이 아래위로 조금씩 틀어집니다. 많이 틀어졌을 때는 그때 잡지만은 조금씩 틀어지는 거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계속 작업할 때 조정하고 이러면은 그 부분에 누수가 됩니다. 왜냐? 배관 기능장은 5kg 압력을 거는 게 아닙니다. 수음자를 다 버려놓고 7kg, 8kg, 9kg, 10kg까지 걸어서 확인을 합니다. 만일에 5kg에서는 누수가 안 되는데 6kg, 7kg에서 누수가 되면은 점수가 50점 이상은 안 나옵니다. 동간 조립 전에, 동간 용접 후 최종적으로 조립이 다 된 상태에서 바닥에 수평으로 놓고 마지막으로 수평을 조정해라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번 엘보 용접과 플랜지 용접 직각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엘보 용접 처음에 용접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직각을 댑니다. 재면은 한 1, 2mm 차이가 나네?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PB 조립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분 치수가 1.5cm 이상이면 실격입니다. 그리고 부분 치수가 1.5를 간신히 피했다고 하더라도 점수 마이너스 2, 3점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5점 이상 점수를 맞추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보 용접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수축이 많기 때문에 수축 계산하는 방법과 용접하는 방법 제가 별도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각 조정을 잘하는 거. 7번 엘보 용접하고 플랜지 용접 2회 돌리기. 용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돌려도 괜찮습니다. 1회 돌리면은 누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번 이상 돌리라는 거. 그리고 플랜지나 엘보 이런 부분에 2번 돌리실 때 연결 부위 용접을 이렇게 쭉 해오다가 마지막에 약 2cm나 3cm 정도 쉬었다가 설레그 제거하고 다시 용접을 하죠. 1cm 앞에서 출발했다가 1cm 더 진행해서 용접하는 부분 1차로 이 부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차 할 때는 이 부분에 연결 부위를 절대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반대 부분에 연결 부분을 만들어라는 거죠. 연결 부위에 누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피해서 마무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 동간 용접. 밴딩, 좌우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작품을 어떤 이유로 바이스에서 빼서 돌리고 좌우로 돌린다 했죠. 그럴 때 도면도 같이 돌려야 됩니다. 왜? 밴딩 부분과 용접 부위가 바뀐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좌우 확인을 잘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직선 구간 부분 전체 치수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부분 치수는 1.5cm, 길이 일직선 길이는 전체가 3cm 이상 차이가 나면은 오작이라는 거죠. 조립하실 때 이렇게 부분 치수도 한번 재어보고 그리고 전체 치수도 한번 재어보고 수시로 체크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PB 배관 절단이나 조립을 잘못했을 때 PB 배관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뒤로 재사용을 하면 됩니다. 만일에 이렇게 조립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잘못 잘랐다, 치수가 안 맞다, 그럼 다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빼서 앞으로 이렇게 빼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요렇게. 만일에 빼시다가 고무 위치나 그리고 링 위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옆에 부분을 살짝 빼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재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작업 중간에 테이블 정리.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테이블이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도 점수가 1에서 3점 있다는 거예요. 1점이 될지 2점이 될지 3점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점수는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보고 너무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테이블 정리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째, 절삭류 바닥 흘리지 말 것. 절삭을 하다 보면은 절삭류가 배관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절삭을 할 때 이렇게 조금 틀어줘야 되는데 놔뒀다가 절삭을 일부 하고 이렇게 들고 오면은 바닥에 절삭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수험자들이 다니면서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난다는 거죠. 안 흘려야 되지만은 만일에 내가 흘렸다. 그러면은 보루 같은 걸 미리 작업을 합니다. 닦아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감독관 3분 중에 한 분이 유심히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1점에서 3점 정도 점수가 있다는 거죠. 1점이 될지 2점이 될지 그건 몰라요. 상식적으로 내가 감독관이다. 절삭을 하고 배관을 이동하면서 바닥에 기름을 줄줄 흘렸단 말이죠. 그럼 놔두면은 다른 분들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 수험자인데 점수를 절대 주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3번째, 동간 엘보 용접은 2곳 각각 나누어서 하라는 거. 마지막에 배관 조립을 할 때 그때가 이 부분입니다. 동간 부분. 밴딩도 하고 다 조립이 된 상태에서 다시 풀어서 동간 용접하러 가겠죠. 엘보 쪽에 여기 2군데를 용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 번에 양쪽을 용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밑에 물에 적신 헝겊으로 돌리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물에 적셔서 하는 분은 많이 없죠. 시간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한 곳만 용접을 하고 1차적으로 조립을 하고 마지막에 작품을 들고 와서 한 곳만 하라는 거. 2곳을 동시에 하면은 재수 없으면은 밑에 어데타 쪽에 테포론이 녹는 수가 있습니다. 한 곳 하라는 거 각각. 그리고 조립 후 플랜지 수직 수평 재확인하라는 거. 작품을 놓고 수직 수평이 됐는지 아닌지 보고 한 번 더 파이프 렌치로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PB 배관 좌우 당겨서 확인을 한번 하라는 겁니다. 수험자를 다 보내놓고 7kg, 8kg, 9kg까지 10kg까지 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내기 전에 PB 배관을 잡아서 한번 당겨보라는 겁니다. 3번째, 작품 제출 전 다른 수험생 작품을 한번 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간 부분이나 경사 부분, 도면상으로는 이 부분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을 했다든지, 그리고 경사 부분도 좌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작품을 내기 전에 또는 작품 만드는 중간에 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4번째, 전체 부분 치수 한번 점검하고, 5번째, 배관 번호 지우기, 테프론 정리. 여기에 수승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배관 번호도 잘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 외관 점수가 있기 때문에 55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테프론 부분도 깨끗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6번째, 경사 배관과 동간 사이 거리 측정.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치주 측정하라고 했죠. 그런데 치주 측정을 이런 길이만 하는데 최고 많이 빼먹는 부위가 이 부위입니다. 동간과 경사 부분, 이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은 부분 치수가 1.5죠. 전체가 3cm죠.
실적된다는 거,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수평 수직 조정하기 위한 강목 준비해도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8번째, 유니온, 플랜지 한 번 더 조여주기. 유니온 쪽 같은 경우에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조였지만은 조금씩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플랜지 쪽도 한 번 더 조여주라는 거. 그리고 9번째, 작품 제출 전에 테이블 정리. 중간에도 있었죠. 중간에도 하고 마무리할 때도 하고 끝날 때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10번째, 작품 제출 전에 천천히 작품을 빨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내 작품이 완벽하다, 빨리 내야지,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더 확인하고 더 깨끗이 하고 더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관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적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험과 달리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53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배관 기능장 실기 작업형 꿀팁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해봤습니다.